자, 수업합시다. 일어나시고 오늘 교재 한번 펴보시면 됩니다. 오늘 교재의 데이 1 한번 펴보시면 돼요. 봤나요? 여기 보시면은 한쪽 페이지는 문제고요. 한쪽 페이지는 답이거든요. 그래서 양쪽 페이지가 이제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 듣는 모든 필기 내용은 답에다가 필기들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집에 가서 복습들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왼쪽 페이지에 있는 주관식 같은 것들을 채워나가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서 데이 2 보시면 오늘 배우는 것들을 복습할 수 있는 기출을 집어넣어 놨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정확하게 복습하고 주관식 써보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고 기출 풀어보면서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적용시켜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배웠던 거 똑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오늘 주된 테마로서 잡아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두 가지를 주된 테마로 잡아볼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보기를 어떤 식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테마를 하나 잡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9페이지를 보시면 역적과 대조를 또 테마로 하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역적과 대조 테마를 먼저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보기 테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역적 대조 테마 몇 페이지냐면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여기 있는 내용들 잠깐만 한번 봅시다. 역적과 대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잠깐만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글들을 읽어 나가실 때 있어서 자, 글은 어떤 식으로 읽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문장 간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글들을 읽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문장 간의 관계를 잡아가면서 글을 읽어나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은 뭐 중심으로 글을 읽을 수밖에 없다라 그랬었냐면 공통점 중심으로 글을 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모든 관계가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려면 어떤 관계든 간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려면 필연적으로 공통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을 잡아야지만 앞에 있는 덩어리와 뒤에 있는 덩어리 사이에서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됐나요? 근데 공통점, 즉 같은 말임을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필연적으로 뭐 중심으로 글들을 읽어 나가셔야 되냐면 속성 중심으로 글들을 읽어 나가셔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같은 말 때려서 이게 공통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전개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학생이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학문을 습득하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굉장히 다양한 식으로 표현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같은 말임을 인지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독해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맞죠? 다른 표현이라도 이게 같은 말임을 인지하실 수 있으시려면 기본적으로 뭐 중심으로 읽어나갈 수밖에 없다. 속성 중심으로 읽어나갈 수밖에 없다. 됐죠? 그러면 공통점 중심으로 글들을 쭉쭉쭉 읽어나가다 보면 당연히 뭐도 보일 거다, 얘들아? 차이점도 보일 거다. 차이점이 보였을 때 여러분들은 하셔야 되는 생각은 위에 나왔었던 내용과 무슨 관계지? 윗내용과 무슨 관계지? 라는 고민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떠올릴 수 있는 옵션은 두 가지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무슨 옵션을 생각해 보거나 역적 관계인가? 라고 생각해 보시던가 아니면 두 번째, 무슨 관계? 인과관계인가?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됐습니까? 역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A와 기호로 표시 한번 해보면 A와 B 사이에서의 관계가 뭐 이러한 관계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A와 B 사이에서는 반드시 뭐와 뭐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공통점과 해줄래?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됐죠?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해야 되고 이 중에서 역접이다 라고 하는 건 너희들한테 뭐에 주목하세요 라는 이야기인 거야? 차이점에 주목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차이점은 크게 보면 또다시 두 가지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뭐고 얘들아? 첫 번째로는 반대. A와 B 사이에서 반대 상황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뭐일 수도 있다? 추가 나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맞죠? 반대라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도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대조라고 부를 수도 있다. 사실 좀 정확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대조랑 역접이랑 포커스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그냥 글을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아무튼 간에 야 대조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뭘 찾아야겠다? 기준점을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꼭꼭꼭꼭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괜찮나요? 오늘은 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첫 번째로 역접의 연결사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글들을 읽어나가다가 역접의 연결사가 나왔어. 그러면 걔가 의미하는 바는 이런 거야. 필자가 글을 쓰다가 역접의 연결사를 딱 썼어. 그러면 그 사람이 의도하는 바는 이런 거야. 같은 위계의, 여기서 같은 위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A랑 B의 위치는 뭐여야 된다는 얘기야?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같은 위계의 A와 B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B가 가진 뭐에다가 주목하세요? 차이점에 주목하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이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다? 추가 나열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됐죠? 남종류는 잘생겼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랬어. 되니? 그러면 그 뒤에 장점 나올 수도 있고 단점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장점이 나온다면 거기서 사용한 하지만은 무슨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거야? 추가 나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글에서는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 얘들아. 별표 하나만 쳐줄까? 추상적인 글에서는 공통점만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글이 어려워. 글이 어려워서 하지만이 분명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앞 내용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뒷 내용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괜찮지 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여러분들한테 차이점을 찾으라 그러면 차이점을 못 찾습니다. 왜? 이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뭐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공통점이 잘 잡히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의식적으로 뭐부터 찾고 얘들아? 공통점부터 찾아. 그럼 공통점을 뺀 나머지가 뭐일 거니까? 차이점일 거니까 그 차이점이 그 뒤에서부터 중요한 내용일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된다고. 일단 걔 잡아놓고 이제부터 걔가 무슨 말인지 밝혀나가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습니까? 됐죠? 다시 추상적인 글에서는 뭐만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공통점만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분명히 차이점을 보세요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뭐 중심으로 읽어나갈 거다? 공통점 중심으로 읽어나갈 거다. 주의하셔야 된다. 추상적인 글에서 등장한 역접의 신호에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 이 경우 어떻게? 의식적으로 뭐 해야 된다? 의식적으로 공통점을 찾은 후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의 의미를 찾기 위해 글을 읽어나간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제 말 이해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역접의 연결사가 없어도 역접은 가능하다. 이것도 중요하죠?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역접의 연결사가 없는 역접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역접의 연결사가 없는데 역접인 거 어떻게 압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가장 흔히 등장하는 두 가지의 역접 없이 역접을 만드는 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A 합니다 라고 얘기하다가 A 하지만 B 할 수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B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밑에 제가 예문까지 친절하게 집어넣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성실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 비록 성실은 중요한 덕목은 맞지만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현명한 태도가 훨씬 더 요구된다 이랬어. 그럼 뒤에는 무슨 얘기 할까 얘들아? 현명한 태도와 관련한 이야기를 할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죠? 분명히 역접의 연결사 하지만 반면에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 문장만으로도 충분히 무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역접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뒷문장부터가 역접이라는 걸 인지하기 위해서는 뭐 중심으로 글을 읽어나가 썼어야 됐다라는 얘기야, 얘들아? 공통점 중심으로 글을 읽어나가 썼어야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보면 여기서 성실해야 된다. 오케이. 비록 성실은 중요한 덕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잠깐만. 차이점이 나왔잖아.
현명한 태도도 중요하다고? 그럼 여기서부터는 현명한 태도가 중요하겠네? 이렇게 인지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다음 A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냥 바로 A에 반대되는 B를 때려버립니다. 이래도 여러분들은 뭘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 역접이구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자들은 이러합니다 라고 얘기했어. 그러다가 하지만 없이 남자들은 이렇게 때렸어. 그러면 우리의 인식 속에 여자와 남자는 뭐라는 걸 알고 있어? 반대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됐어? 그러면 남자들은을 보는 순간 뭐 할 수 있어야 돼? 역접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게 남자 여자처럼 아주 명백한 게 아니라 명백하지 않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전개되어질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명백하지 않은 친구가 나왔을 때 반대되는 친구네 라는 것을 인지하시기 위해서는 뭐 중심으로 읽어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속성 중심으로 읽어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얘들아. 웹 이전에 이랬어. 됐니? 웹 이전에 뾰로롱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괜찮나요? 그러다가 이렇게 내었어. 많은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 가능해지게 됨에 따라서 이랬어. 지금 내 말 이해됐나 지금? 다시. 웹 이전에 라는 이야기를 쭉 하다가 어떤 표현이 나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 가능해지게 됨에 따라서 라고 얘기했어. 됐어? 무슨 생각 들어? 이거 웹 이후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아. 왜 이 생각이 들어야 돼? 웹이라는 친구의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뭐 중심으로 글을 읽었기 때문에 속성 중심으로 읽었기 때문에 얘랑 얘의 속성이 서로 반대된다는 걸 인지할 수 있다고. 그럼 여기에 역접의 연결사를 때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기서부터 역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내 말 이해되셨죠?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종균을 좋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외모를 칭송한다. 맞죠? 몇몇 사람들은 이에 반대한다 라는 말을 봐도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역접이구나. 괜찮죠? 그죠?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강의력이 짱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발.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조 얘들아. 야, 대조 보면 사실 역접이랑 대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정확하게 엄밀하게 따지면 대조에서의 핵심은 뭐다 얘들아? 기준점을 정확하게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대조의 신호가 나오면 반드시 차이를 만드는 빨리 해줘! 빨리! 기준점을 반드시 떠올려 보셔야 된다. 기준점이 보이지 않아요, 선생님? 그럼 뭐 해야 된다? 기준점을 궁금해해야 돼. 기준점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 된다. 됐죠? 이때의 기준점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기준점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중요한 말인데 이거. 더 깊은 기준점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밑에 보세요.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라는 말을 봤을 때 남자 여자 달라. 성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됐니? 남자와 여자는 뭐가 더 다를까? 성별을 기준점으로 잡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기준점, 더 깊은 기준점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냐? 그러면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라는 말을 봤을 때 성별 기준점이 아니라 뭐가 다를까?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알맞은 태도다. 제 말 이해되셨죠? 그죠? 좋습니다. 대조된 대상 중에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다 중요하네. 대조된 대상 중에서 한 대상 A에 대한 언급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뒤에 뭐가 나오길 예상하고 있어야 돼. 반대되는 B가 나오길 예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B가 나오면 위에서 언급된 A와 대조하면서 기준점을 찾는다.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나봐봐, 얘들아. 내가 좋아하는 예시 중에 하나인데 무한도전 아세요? 무한도전이 맨날 매주 이제 뭐뭐 특집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뭐뭐 특집 하다가 그때는 에코 특집이었어. 에코. 이해되니? 친환경 에코 특집. 해가지고 무한 상사 컨셉이었어.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한마디씩 해보세요. 이렇게 유재석이 하고 정준하 씨가 이렇게 하의 코를 가르치면서 에코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해되니? 그때 반응이 딱 요랬어. 전반적으로 애들이 이 새끼 뭐야 이런 표정이었다고. 이해되죠? 그죠? 그러다가 정준하 씨가 박명수의 코를 가리키면서 늙은이 코 이랬어. 됐니 얘들아? 그러면 이제 에코가 아니라 뭐가 돼버린 거야? 에코가 돼버린 거야. 제 말 괜찮아요? 좋아. 처음에 에코 했을 때 이 새끼 뭐야? 하다가 늙은이 코가 들어오는 순간
이 애가 된 거죠. 제 말 이해돼요? 맞아? 자, 뭘 통해서 뭐 하게 된 거야, 얘들아? 대조를 통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바가 명료해졌다고요. 제 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이해됐어요? A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 됐니, 얘들아? 이 A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격 중에서 뭐에다가 집중할지는 언제 드러날 거야? B랑 대조했을 때 드러날 거야. 돼? 그러면 A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그렇구나 하다가 B가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생각이 뭐야? 위에 올라가서 A랑 비교하면서 뭘 찾아봐야지? 기준점을 찾아봐야지. 뭘 중심으로 갈라지는지를 찾아봐야지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밑으로 그냥 내려가면 안 된다고 얘들아. 위로 올라가서 와리가리 치면서 읽어 나가셔야 된다고요. 제 말 이해됩니까? 됐죠? 좋습니다. 대조의 연결사가 없어도 충분히 뭐는 가능하다? 대조는 가능하다. 볼까 얘들아? 특정 시기 이전 이후가 나왔어. 아까 내가 이야기 예시 들었던 거 기억나는 얘들아? 웹 이전에 나왔어. 너희들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생각이 뭐야 얘들아? 나중에 뒤에 어디선가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웹 이후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그럼 그 순간에 나는 뭐 해야겠다? 와리가리 치면서 기준점 찾아봐야지 이런 생각해야 돼. 됐어? 다음. 비교 표현이 등장했어. 잠깐만, 비교 표현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뭘 때릴 거다? 비교 대상 간에 대조 때릴 거야. 됐어? 대조하는 건 뭐 하는 거? 기준점 찾는 거. 기준점 찾아야겠다라고 계속 생각해야 돼. 하나 더 해보자. 나는 이 주장에 반박해. 나는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아. 라고 얘기했어. 됐어? 그러면 누구랑 누구의 대조야? 나랑 그 주장 사이에서의 대조야. 뭘 찾아야 돼? 기준점 찾는 거야. 제 말 이해되죠? 그죠?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면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대조네. 할 수 있어야 된다. 제 말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러면 역접을 잘 활용하면 이런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풀리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순서 문제입니다. 순서 문제. 나 이거 좀 지워도 되죠? 지울게요. 순서 문제예요. 순서 문제는 우리 어떻게 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대전제가 뭐야, 얘들아? 대전제는 같은 말을 연결하겠습니다. 야. 같은 말을 연결하겠습니다. 같은 말을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도구들이 뭐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지시사, 대명사. 두 번째 뭐? 연결사. 세 번째 뭐? 내용. 이렇게 얘기했다. 됐죠? 지시사나 대명사가 나왔을 때 우리는 무슨 사고를 하셔야 돼요? 무슨 사고? 나는 뒷내용을 읽어서 이 지시사나 대명사가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 뒷내용을 통해서 정확히 지칭하는 바를 밝히겠다. 됐나요? 연결사가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생각이 뭐예요? 생각이라는 걸 해보자. 자, 봐봐. 얘들아. 연결사의 기능이 뭐야? 연결해주는 거야 하지 말고. 연결사의 기능이 뭐야? 나는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 사이에서의 관계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야. 남종윤 차은우가 있어. 됐어? 사이에서 연결사로 또 한을 이렇게 썼어. 뭐에다가 주목하세요? 공통점에다가 주목하세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떠올라? 외모가 떠올라. 됐어? 근데 내가 여기서 하지만을 이렇게 썼어. 뭐에다가 주목하세요? 차이점에 주목하세요. 그럼 뭐가 떠올라? 도덕성 같은 것들이 떠올라. 여기까지 됐어? 똑같은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연결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이 주목해야 되는 대상이 달라진다. 제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 연결사는 뭐의 의지가 들어간 거야? 필자의 의지가 들어간 거야. 여기까지 됐느냐? 얘랑 얘 사이에서 이런 관계로 바라봐 라는 얘기야. 됐어? 그러면 얘랑 얘 사이에서는 필연적으로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 일단 첫 번째로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공통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 됐어? 그러면 공통점을 기반으로 하여 이 연결사가 수행하는 뭐를 확인해야 됩니다? 논리,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고, 이 논리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야 돼.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오늘 우리 무슨 연결사에 대해서 배울 예정이야? 역접이나 대조의 연결사에 대해서 배울 예정이야. 제 말 이해됐죠?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야, 얘들아. 내용이라는 게 뭐야? 얘 없고 얘 없으면 이거 쓰세요. 라는 얘기거든요. 얘 없고 얘 없으면 얘를 어떻게 쓸 거야, 얘들아? 같은 속성이지만 다른 표현인 것을 잡아보세요. 이런 얘기야. 됐어? 그러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공통점들을 다 찾아야 되잖아요. 맞니, 얘들아? 그럼 공통점을 찾으려면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뭐 중심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고, 얘들아? 속성 중심으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말 이해되셨죠? 그죠? 좋아요. 근데 얘네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명시적 단서의 활용은 뭐 하고 나서 내용 정리를 명확하게 한 뒤에 명시적 단서의 적합성을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제발 얘들아,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안 돼. 절대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안 돼. 절대. 그러니까 내용 정리부터 하고 그러면 얘는 적절한가? 이렇게 나중에 두 단계에 걸쳐서 따지시라고요. 제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냥 애매하면 뭐 하자고, 얘들아? 애매하면 그냥 다 읽으세요. 오늘 우리가 수업할 순서 문제도 애매해서 다 읽어야 되는 경우가 존재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가 실모 수업은 얘들아, 포커스가 이거야. 너희들이 풀세트의 모의고사를 풀면서 내 사고가 끊긴 지점이 이런 지점이었었는데, 혹은 내가 어려움을 겪었었던 시점이 이런 시점이었었는데 그 시점에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스스로 따져보시는 게 실모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이해됐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서 문제를 풀 건데 저 순서 문제를 풀 때 내가 저런 지점에서 저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못했었네 하는 것들이 있으면 빠르게 적어 놓으시고 그걸 반성해서 내 걸로 자꾸 만드시는 그런 연습들을 자꾸 해나가셔야 됩니다. 제 말 이해됐죠?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잘 활용해서 오늘 그 중에서도 뭘 잘 활용해서 얘들아? 연결사 역접을 잘 활용해서 문제 푸는 걸 같이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모든 건물들은 머터리얼 바디래요. 뭘 가지고 있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어떤 물체들이래. 그래서 예외 없이 그들은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지칭하는 바 밝히세요. 모든 건물들은 be submitted to 어디에 밑에 속하게 된대요. 중력의 작용 밑에 속한다라는 의미가 뭐야, 얘들아?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됐죠? 다시 첫 번째 문장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건물들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 중력에 영향을 받는다. 동의할 수 있죠, 이거 다? 됐죠? 그리고 그러므로 디자인되어집니다. 뭘 기반으로 해서? 코드 리콰이어먼트를 기반으로 해요. 여기서 코드가 뭐야, 얘들아? 법률 같은 걸 얘기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법률적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디자인되어진대요. 여기까지 돼? 다시. 모든 건물들은 뭐에 영향을 받아요? 중력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중력에 영향을 받으니까 법적으로 규제사항 같은 것들이 생기고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죠? 읽어볼게요. 그러한 중력 기반의 디자인은 이랬습니다. 얘 쓸 거야 말 거야, 얘들아? 서치가 나왔으니까 일단 써야 되는 거 맞냐, 얘들아? 쓰긴 할 건데 일단 뭐부터 하자? 대답해 줄래, 얘들아? 일단 뭐부터 하자? 내용 정리부터 하자. 됐죠?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그러면 이건 적절한가? 이렇게 따져볼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죠? 좋습니다. 그러한 중력 기반의 디자인은 선택되어진답니다. 뭘 위해서? 기념비 같은 것들을 위해서 선택되어진대요. 그럼 중력 기반의 디자인? 중력에 한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네, 얘들아? 일단 얘를 읽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판단은 중력 이야기가 나왔고 그걸 위해서 기념비가 사용됐으니까 요거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네, 이런 판단을 했어.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죠? B 한번 가볼게요. however 나왔어. 우리 써야 돼 말아야 돼?
쓸 거야. 근데 일단 뭐부터 하자? 내용 정리부터 하자. 됐죠? 가봅시다. 자, 하지만 건물의 architecture가 뭐야, 얘들아? 건축이죠, 그죠? 건물의 건축은 뭐와는 무관해요? 그들의 무게와는 무관합니다. 이랬어. 나 봐봐. 그러면 however 측면에서 주어진 문장과의 관계를 따져볼 거야. 다시. however를 고려했을 때 주어진 문장과 얘는 역접의 관계가 적절한지를 따져볼 거야. 됐어? 역접의 관계가 사라졌네. 역접의 관계가 있으려면 앞문장과 뭐랑 뭐가 있어야 된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야 된다. 있어 없어? 공통점 뭐야? 해봐. 뭐야? 나는 이게 보이거든, 얘들아. 위에 뭐에 대한 얘기했어? 건물에 대한 얘기였던 거 맞니, 얘들아? 맞아? 그 다음에 뭐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 중력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 그게 그들의 무게와 관련이 있다, 이 얘기랑 같은 말인 거 맞아야 아니에요? 여기까지 맞아, 얘들아? 차이점 뭐야? 차이점. 건물에 뭐야? 건축이야. 건축은 중력과는 뭐하다? 무관하다. 이게 차이야. 됐니? 다시. 그러면 위에 뭐에 대한 얘기? 주어진 문장 뭐에 대한 얘기? 건물에 대한 얘기. 건물은 뭐한다? 중력에 영향을 받는다. 괜찮니, 얘들아? 근데 건물을 뭐 하는 거는? 건축하는 거는 뭐와 관련 없다? 중력과는 별 상관이 없어, 이 얘기야. 그럼 다시 A에서 서치 뭐 중력 영향을 기반으로 한 뭐 중력 기반의 디자인 보이네, 얘들아? 난 거기서 디자인이라는 말이 이제 뭘로 보여? 건축으로 보여. 이해됐어? 그러니까 저거는 안 되는 거야. A는 이제 탈락 이렇게 될 거야. 내 말 동의할 수 있어, 지금? 이해됐어? 자, 다음 갈게. however 쓸 거야 말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은 거야? 내 말 이해됐니? 이제 뭐가 탈락된 거야? A가 탈락된 거야. 이제 디자인이 뭘로 보인다고 이제? 건축으로 보인다고. 내 말 이해됐죠? 그죠? 그 다음에 C 갈 거야. however 쓸 거야 말 거야? 일단 쓸 건데 뭐부터 하자? 내용 정리부터 하자. 가볼게. 자, 건축이 의미하는 것은 잠깐만 건축 얘기 나왔네. 나는 여기서 이미 뭐랑 뭐를 갈랐어? 빌딩하고 건축을 갈랐어. 됐어? 근데 지금 여기서 뭐 나왔어? 건축 얘기 나왔어. 뭐부터 시작이야 일단? B부터 시작이야. 제 말 이해되죠 지금? 이해됩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미학을 형성하는 거, 아름다움을 형성하는 것은 설립되어진대요. 뭘 기반으로 해서? 기능, 장소적 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집니다. 대답해 주세요. 뭐가 아니라? 중력이 아니라. 따라왔어? 다시. 아키텍처랑 빌딩이랑 지금 쪼갰어 안 쪼갰어? 쪼갰어. 나는 지금 뭐 하면서 읽고 있어? 대조하면서 읽고 있어. 기준점이 뭐야? 건물은 뭐의 영향? 뭐의 영향? 중력의 영향. 얘는 뭐의 영향? 여기서 얘기했어. 뭐의 영향을 받는데 얘들아? 기능과 장소 기준으로. 됐나? 다시 가자. 얘는 장소랑 뭐야? 기능 중심이야. 얘는 뭐 중심이야? 중력 중심이야. 오직 뭐 할 때? 형태적 기준이 명시적으로 기반되어질 때 중력적인 행동에, 건축은 뭐가 된다? 중력적이 된다. 됐어? 오직 이거 할 때에만, 그러니까 이건 보편적인 상황이다, 예외적인 상황이다? 예외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될 거야. 됐죠? 예를 들어서 기하학적인 어떤 구성인데 수직의 어떤 이렇게 평행하는, 뭐라 그래? 쌍을 이루는 그러한 어떤 기하학적인 구성은 중력적으로 균형 잡힌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 이 구성이 나는 이제 뭘로 보여? 디자인으로 보이는 것 같아. 동의 가능하니 얘들아? 그럼 뭐가 생각나 이제? A가 생각나네. 괜찮니 얘들아? 자, 이제 하나만 해줘 얘들아. 자, 모뉴먼트 뒤에 올디너리 빌딩을 봤어. 괜찮니 얘들아? 사이에 연결사 하나만 너희들 스스로 생각 한번 해볼까? 연결사 하나 뭐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 이거 뭐야 얘들아? 뭐 하는 경우만? 형태적 기준이 여기에 기반할 때에만 얘는 뭐가 돼? 중력적이 돼. 그러면 이건 특수한 상황이지? 괜찮아?
반대되는 상황이지. 뭐 일반적인 건물들은 이렇게 돼 있어. 그죠? 일반적인 건물들이니까 지금 여기서 하지만 반면에 정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 제 말 이해되나요? 뭐 중심으로 글을 읽어나가야? 속성 중심으로 글을 읽어나가야 이런 것들이 보일 거라고요. 여기까지 됐죠? 그죠? 선생님, 이거는 문제를 푸는데 별 상관이 없는데요. 맞아. 별 상관없어. 근데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을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여기까지 됐냐, 얘들아? 해서 쭉쭉쭉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뭐랑 뭐는 어떻게 됩니다? 구별되는 영역입니다. 뭐랑 뭐는? 건축과 중력은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 동의할 수 있죠? 그죠? 자, 하지만 뒤에 한번 볼까, 얘들아? 여기서 문제야. 여기서부터 읽어나가는데 여기까지 잘 붙여서 여기 넘어왔는데 나의 고민은 또 이런 고민이었어. 여기서부터 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위에 거랑 뭐랑 뭐가 있길 기대하고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길 기대하고 있어. 맞아? 근데 읽어볼게요. 건축이라는 것은 뭘 의미한대요? 미학을 의미한답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뭐라고 번역되어진대요? 평형, 균형으로 해석되어진대요. 잠깐만. 이상해. 뭐가 이상해? 야, 둘 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같아? 뭔가 건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같아.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위에서도 뭐? 건축. 여기서도 뭐? 건축. 근데 내가 이랬어. 나 봐봐.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요 하지만이 적절한지 잘 생각해봐, 얘들아. 됐죠? 남종윤은 영어를 가르칩니다. 하지만 남종윤은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랬어. 야, 똑같이 남종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됐어? 근데 관련이 있어, 없어?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거 느껴져? 다시. 위에서 뭐랑 뭐는 관련이 없었대? A 끝에서 뭐? 건축과 중력은 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 맞아? 근데 잠깐만. 건축이라는 것은 뭘 의미한대? 미학을 의미한대. 그리고 아름다움은 뭐라고 해석이 된대? 평형이라고 해석된대. 뭔 소리야, 이거? 뭐가 느껴지지 않아, 지금? 공통점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 뭔 소리야? 뭔 쌉소리지? 다음에 on the other hand. 일단 대조 한번 때려보자. 잠깐만. 지금 이 순간이 나는 어떤 순간인 거야, 지금? 애매모호하네. 그러니까 나는 내린 판단이 뭐야? 일단 다 읽어보자 라는 판단을 내린 거야. 제 말 이해되죠? 그죠? 좋아. 반면에 기계적으로 봤을 때, 물리적으로 봤을 때 중력이라는 것은 평형의 힘이래. 잠깐만. 중력? 평형? 건축? 뭐? 평형? 그럼 다시. 중력이랑 건축은 둘 다 뭐네? 평형이네. 그럼 구분된다야? 구분되지 않는다야? 구분되지 않는다. 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됐나요? A 마지막에 뭐? 건축이랑 중력은 서로 구분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 구분되지 않는 거야. 둘 다 뭐야? 평형이야. 그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제 말 이해되셨어요? 됐죠?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얘들아, 얘네들이 각각의 순간에서 팍팍팍 떠올라서 자꾸 능수능란하게 수행되어 지셔야 돼요. 이해됐니, 얘들아? 그래서 내가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큰 그림을 다 잡고 나서 막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각각의 순간에 내가 내린 판단들을 말씀드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 순간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요 순간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런 말들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들었던 생각과 자꾸 비교해 보라고. 만약에 나랑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나의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으셨으면 그 해결책들을 자꾸 적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다음번엔 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네, 지금? 괜찮아?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요렇게 해보시고. 지금 역접 어떻게 활용하는지 지금 보여드렸어요. 역접이 나오면 반드시 뭐랑 뭐가 있어야 된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야 돼. 이해됐죠? 뭐 중심으로 글을 읽어내야 된다? 차이점 중심으로 글을 읽어나간다. 괜찮지, 그지?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에 요것도 한번 해봅시다. 아, 재밌네. 자, 볼게. 이번에는 삽입이야, 얘들아. 삽입. 삽입 문제를 풀 때는 대전제가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삽입 문제의 대전제 뭐였어? 해줘, 빨리. 같은 말을 찾는다.
그러니까 사실 나는 어떤 문제든 간에 같은 말 찾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말 찾는 거, 그러니까 같은 말 찾는 거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글 읽기 능력과 무조건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글만 잘 읽으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조금만 더 갈게요. 자, 같은 말 찾기인데 일단 뭐부터 하자라고 얘기했었어요, 여러분들? 일단 뭐부터? 빨리 해줘. 뭐부터? 본문부터 읽는다.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행동이 뭐야, 얘들아? 목표가 뭐야? 내용 파악하시는 게 우리의 최대 목표입니다. 이해됐죠? 뭐 단절을 찾니? 이거는 못해도 돼. 알겠어? 뭐만 잘하면 돼. 내용 파악만 정확하게 하면 돼. 됐죠? 두 번째, 해나가면서 뭐도 찾아볼 거야? 단절도 찾아볼 거야. 근데 메인은 누구라고 얘들아? 내용 파악이야. 괜찮나요? 단절의 정의 좀 내려드릴까요? 단절의 정의가 뭐야? 같은 말로 연결되지 않은 거야. 같은 말로 연결되면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같은 말로 연결되지 않으면 뭐인 거야? 단절된 거야. 됐습니까? 선생님, 이건 어떻게 파악하나요? 요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똑같이 활용할 겁니다. 제 말 이해되셨죠? 그죠? 이거는 연결된 걸 찾기 위해서, 이거는 연결되지 않은 것을 찾기 위해서 얘네들을 똑같이 쓴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해서 하고 나면 같은 말로 연결되지 않은 이유가 뭐 때문일까? 문장이 빠져 있어서 그렇겠죠. 그죠? 그럼 주어진 문장에 뭐가 있을 거야? 주어진 문장에 뭐가 있을 거야? 같은 말이 있겠죠? 그래서 주어진 문장 가셔서 같은 말을 확인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나갈 건데 이 상황을 겪다 보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마주하게 될 시나리오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시나리오가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야. 나는 단절을 찾았어. 띵동. 단절을 찾았는데 주어진 문장 봤더니만 여기에 같은 말이 있어. 그러면 이거 정답이죠, 그죠? 정답이고 끝내시면 된다. 이렇게 됐죠? 근데 두 번째 시나리오가 있어. 두 번째 시나리오. 나는 분명히 단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주어진 문장에 봤더니만 같은 말이 존재하지 않아. 되니? 주어진 문장에 딱 봤는데 같은 말이 없어. 그러면 무슨 생각해야 되는 거야? 지금 나의 상황은 윗내용과 아랫내용 사이에서 어떻게 연결됐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윗내용과 아랫문장 사이에서의 관계를 추상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관계를 뚫어내기 위해서 글들을 읽어나가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시나리오가 이런 시나리오야. 단절이 보이지 않아. 단절이 보이지 않아도 내 머릿속에 뭐는 들어가 있으니까? 내용은 들어가 있죠. 그죠? 내용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나는 주어진 문장을 가서 주어진 문장과 같은 말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됐죠? 그렇게 갈 겁니다.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써먹는 겁니다. 써먹는 거. 알겠죠? 써먹는 거야. 잊으면 안 돼. 현대 문화는 뭘 가지고 있대요? 시작을 가지고 있답니다. 뭐의 시작? 매체, 이야기. 근데 그게 뭐에 부합한대? 우리의 상황에 부합한대. 니네 이거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 현대의 문화는 시작이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가지다야. 이해됐니, 얘들아? 현대의 문화는 뭘 가진대? 매체의 시작을 가진대요. 근데 그 매체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의 상황에 부합한답니다. 이 순간에 너희들이 해야 되는 판단은 뭘까? 다시 할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읽었어. 읽었는데 지금 니들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이거 이런 상황 아니야? 뭔 소리야? 이런 상황 아니에요? 맞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태도가 뭐라 그랬었어? 소재,
간의 관계로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얘가 얘의 시작을 가진대. 근데 그게 우리 상황에 부합한대. 그럼 무슨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고 요 놈의 새끼 그 다음에 뭐 매체나 이야기랑 같은 말인 것 같고 우리의 상황에 부합한다니까 요 세 친구 정도를 일단 잡은 채로 가셔야 될 것 같아. 여기까지 됐네 얘들아? 그랬을 때 요게 동그라미 친 요 세 친구가 서로 무슨 관계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얘가 얘랑 부합한다니까 뭐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똑같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야. 여기까지 됐죠? 자, 지금부터 나는 글을 읽어 나갈 건데 정리한 상태로 읽어 나갈 건데 무슨 생각한다 얘들아? 얘들이 무슨 말인지 밝혀내기 위해서 글들을 읽어 나갈 거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읽지 않는다고. 어떻게 읽을 거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읽을 거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얘를 계속 밝히려고 시도해 볼 거라고. 됐어 얘들아? 가볼게. 우리는 뭘 가지고 있다 얘들아? 잠깐만.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보면서 우리 현대 문화에 있는 사람들인가? 됐니 얘들아? 텔레비전 매체네 이거. 근데 그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그러한 이야기들이 뭐 나온답니다. 그럼 여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의 상황에 부합하는 이야기 이런 얘기인가? 지금 뭔가 붙는 거는 같은데 여전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이 정도의 느낌이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읽어 나가야 된다고. 여기까지 따라왔어 얘들아? 다음 가볼게 얘들아. 뭘 봤어 이제? 올드 미스를 봤어. 됐어? 무슨 생각 들어야 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뭐였는데? 대답해 볼까 얘들아? 현대 문화였어. 근데 지금 이 새끼는 뭐래요? 올드 미스래. 돼? 그러면 무슨 생각이 살짝 들어야 돼? 지금 저거 뭔가? 대조인가? 근데 너무 예쁘게도 이 뒤에 뭐도 나왔어 얘들아? 뉴 미스도 나왔어. 됐어? 그럼 여러분들은 저게 나오는 순간 무조건 뭐 했었어야 되는 거야? 대조다. 이거 해야 돼.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요 놈의 새끼가 누구랑 관련되어 있는 친구일 것 같아? 얘랑 관련됐을 것 같아. 에코 기억나?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얘를 읽으면서 뭐 해보려고 시도했었어야 되는 거야? 얘를 이해하려고 시도했었어야 되는 거야. 내 말 괜찮나요? 근데 옆에 어딘가든 요거 하나만 좀 써놓을래 얘들아? 내가 좀 지울게요. 중요한 얘기니까 좀 잘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걸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관계를 통해서 속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관계를 통해서 파악한 속성은 이해 여부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니네 그 비문학 기출 공부들 많이 해봤니 얘들아? 내가 물어보잖아? 대답 좀 해줄래? 니네 비문학 공부들 많이 해봤니? 국어 비문학 기출 공부 많이 해봤어? 해봤어? 해겔 지문 알아? 변증법 알아? 변증법 알지 그죠? 그거 3개 나오지 그지? 정반합 나오잖아요. 맞죠? 정반합을 겁나 다양하게 표현해가지고 계속 나오죠. 맞아요? 근데 정반합 순서로 계속 똑같이 다른 말들 쭉쭉쭉쭉 나오잖아요. 맞아? 그럼 너희들 그거 읽어나갈 때 얘들아 이게 왜 이거랑 같은 거지? 라는 이해를 꼭 해야만 할까? 내 생각에 이해는 못할 수도 있어. 됐니 얘들아? 이해하면 좋지. 근데 이해는 못할 수 있어. 근데 그 관계 속에서 그 친구가 그러한 속성이라고 거기서 정의 내려준 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따라가시는 겁니다. 내 말 이해돼 얘들아? 그러니까 걔의 이해 여부는 현장에서 하면 베스트지. 돼? 근데 못해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되고 있어 지금? 내 말? 그럼 다시 봐 얘들아.
올드가 있고 뉴가 있어. 됐어? 그러면 대조를 통해서 윗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야.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일단 읽어볼 건데 나는 기준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할 건데 잘 봐 얘들아. 올드 게 뭐야 얘들아? 뭐랑 상충한대? 대답? 과학과 상충한대. 지금 이거 빨간색으로 할게 얘들아. 근데 뉴는 뭐 하대 얘들아? 과학과 상충하지 않는데. 됐죠? 이유가 뭐래 얘들아? 올드는 뭐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 표현되어진대? 믿음으로 표현되어진답니다. 뉴는 뭐래 얘들아? 그들은 경험이래요. 그리고 예술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모른다고. 몰라. 됐어? 근데 어찌됐건 간에 뉴는 뭐? 과학과 상충하지 않는 거. 하나 더. 뉴는 뭐? 경험이자 예술인 거야. 올드는 뭐? 과학과 상충하는 거. 그리고 올드는 뭘로 표현되어지는 거? 믿음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나 여전히 잘 모르겠어. 여기까지 됐나요? 계속 나는 글을 어떻게 읽을 거냐면 요렇게 읽어 나갈 거야. 이해됐죠? 한 문장씩 읽어 나가면서 하나씩 야금야금 파볼 거야. 됐죠? 넘어간다. That is 기능이요. 즉이니까 같은 말 합니다. 뒤에 내용 같은지 확인하세요. 이런 얘기야. 됐어? 올드 나왔어. 올드 나왔으니까 빨간색이야, 초록색이야? 빨간색이야. 됐니 얘들아? 올드 나왔어. 얘네들은 뭘 표현한대? 믿음을 표현한대. 믿음 나왔어. 오케이, 좋았어. 뭐에 대한? 자연 세상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뭐 영혼, 뭐 마법, 사후 세계 뭐 이런 것들 나왔어. 됐죠? 무슨 말이야? 잘 몰라. 그들 쓸 거야 말 거야? 쓸 건데 일단 뭐부터 하자? 내용 정리부터 하자. 그들은 서포트 한답니다. 세상에 대한 관점을 서포트 하는데 그 세상 속에서 영혼과 신이라는 게 어떤 스태츄, 조각상 같은 것들을 뭐 할 수 있대? 거주한대요. 조각상 속에서 거주한대요. 그리고 신적인 어떤 개입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여기까지 돼요? 이거 옛날 신화 미신과 관련한 이야기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라고 생각하면서 가고 있어요. 다음 넘어가서 이러한 믿음은 이랬어. 이러한 믿음. 잠깐만, 믿음 누구 거였어? 이거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음 누구 거였어? 올드 거였어 이거. 됐니 얘들아? 이러한 믿음은 표현되어진답니다. 기질로서. 그리고 뭐가 된대요? 과학에 의하여 반박되어진답니다. 과학에 의하여 반박되어지는 거 누구 거야? 올드 거였어. 잠깐만. 근데 결국 다음에 뭐가 보여요? 경험 보여 얘들아? 그럼 너희들은 저 순간에 뭐 해야 되는 거야? 저거 뉴 건데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제 말 이해되세요 지금? 그러니까 저 순간에 너희들 이거 뉴 건데 이거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뭘로 연결되지 않은 걸 같은 말로 연결되지 않은 거라고요 저게. 그럼 여러분들은 갖다 보시는 겁니다. 보면서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뭐에서 뭘로 넘어가나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올드에서 뉴로 넘어가나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however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 좋아. 됐나요? 읽어볼게요. 일단 그 미신이라는 게 뭘 가지면 잠깐만 매체잖아 이거. 잠깐만 매체 누구 거였어 이거? 현대 거였잖아요. 현대가 뭘 가지고 있었어? 매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럼 매체를 가지게 되면 그들은 뭐라고 표현되어진대? 예술과 경험으로 표현되어진대요. 현대로 넘어왔네 이거. 뉴로 넘어왔잖아. 그러니까 몇 번 정답이다? 4번 정답이다 하고 끝내셔야 된다고요. 제 말 이해됩니까? 너무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관계를 통해서 속성이 파악되시면 이해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잡고 가시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지금 내가 설명을 해줄게 얘들아. 왜 그게 그렇게 되는지. 자 봐봐. 옛날에는 신이 존재해 라고 얘기했어. 됐죠? 이게 미신이야. 됐니 얘들아? 신이 존재해. 이거는 일종의 뭐였어? 믿음이었어. 됐어? 모든 사람들이 신이 뭐하다라고 생각했어? 존재한다라고 믿었어. 번개가 쳤어. 뭐라고 믿었어? 신의 분노다 이렇게 믿었어. 됐어? 자 이제 글로 썼어. 후대에 전달했어. 이제 이거 뭐 돼버렸어? 소설 돼버렸어. 됐어? 야 그러면 그 소설을 보면서 과학자들이 이건 과학적으로 엄밀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신들이 번개 쳐서 콱kwa광! 야, 이거 신의 분노야. 난 그렇게 믿고 있어. 그럴 때에는 누가 반박해? 과학이? 아니야. 소설인데 이거? 아, 그래? 알았어. 내 말 이해돼 지금? 뭘 가지게 되는 순간 미신이? 신화가 뭘 가지게 되는 순간?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순간 이거는 예술이자 경험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누구의 논박 대상이 아니게 된다는 얘기야. 과학의 논박 대상이 아니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가네. 앞으로 넘어와 보세요. 보기 한번 바라봅시다. 보기. 제가 말하고 싶은 가장 핵심은 예예요, 여러분들. 보기를 바라보는 태도에서의 핵심은 예야. 뭐? 보기는 뭐부터 하시고 얘들아? 수용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이해한다. 그러면 각각의 단계가 무슨 단계인지 이야기 한번 해보면 수용부터 하세요. 수용을 한다는 얘기가 뭐야?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됐죠?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소재 간의 관계로 잘 정리들을 해나가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해하는 태도는 뭐 하는 태도다 얘들아? 이해하는 태도는 그 보기의 말을 뭘로 바꿔봐야 된다? 본문에 있는 말로 바꿔보셔야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반드시 이 과정을 겪으셔야만 해요. 이게 하다 보면 빨라질 거잖아요. 빨라지면 보기를 보는 순간 뭐가 될 거야? 본문에 있는 어떤 말로 치환이 되어질 거야. 제 말 이해되셨죠? 그죠? 근데 이게 최근에 가면 갈수록 얘들아, 최근에 가면 갈수록 보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보기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여러분들이 수용을 하지 않고 그냥 이해만 하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위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 그냥 반응해버린다고요. 사실 그 관계가 정확하지 않은데. 야, 위에 나왔던 어떤 말들 보이잖아요. 그러면 대충 비슷하니까 그냥 찍고 끝내버린다고. 그 옛날에는 그러면 됐다고 하더라. 근데 요즘에는 그러다가 털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진다고.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되는 거 뭐다 얘들아? 예부터 하시는 연습들을 자꾸 해보신다. 내 말 괜찮나요? 됐죠?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알겠죠? 보통 보기 잘못 선택해가지고 틀리는 애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뭐냐면 실수했네 이거거든요. 근데 그건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 실수는 개선되지 않아. 그렇게 넘어가면 절대 개선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개선을 시켜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실수가 아니야 그건. 알겠니?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요 얘기를 꼭 하고 싶거든요. 꼭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애매한 보기가 2개 남았어. 됐어? 얘도 될 것 같고 얘도 될 것 같아. 됐죠? 요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태도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1번과 2번 보기가 헷갈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시냐면 1번 보고 지문 보고 2번 보고 지문 본다고요. 됐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하셔야 된다? 1번과 2번을 대조한다. 이해됐냐 얘들아? 1번과 2번을 대조해서 뭘 찾는다? 둘 사이에서의 차이점을 찾는다. 그 차이점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 차이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게 적절할까? 이렇게 따지는 거야. 제 말 이해되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거 보이시나요? 이 21번 문제예요. 21번 문제. 21번 문제 보시면은요, 이제 글들을 쭉 읽어가시다 보면 뭐가 엄청 많이 나올 거냐면 역접대조 꼴들이 엄청 나올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배웠던 거 잠깐 써먹어 볼 건데, 내가 지금부터는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하게 읽지는 않을 거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같이 한번 바라봅시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힘내야더라. 한 20분이면 끝나. 잘 봐봐. 자, 지식과 진실이라는 것은, 지식과 진실, 지식과 이해라는 것은 뭐에서부터 온대요? 뭐에서부터 온대? 이성에서부터 온답니다. 뭐가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이랬습니다. 여기까지 됐니? 야, 지금까지 나온 소재에 따르면 총 몇 가지의 소재가 나온 거야, 지금? 3개의 소재가 나온 거야. 괜찮니? 뭐가 있어? 지식, 하나 더. 이성, 하나 더. 경험,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초록색과 빨간색 사이에서의 관계예요. 인과관계예요. 세모랑 동그라미 사이에서의 관계예요. 역접대조 관계예요. 제 말 괜찮나요? 됐어. 자, 진실. 어떻게?
빨간색 동그라미. 괜찮니? 됐어요? 얘는 드러나진답니다. 뭐에 의해서? 마인드에 의해서. 자, 관계를 통해서 속성을 잡았어. 여기서 마인드는 그러면 경험이어야 돼? 이성이어야 돼? 이성이어야 돼. 동의할 수 있어? 이건 세모야. 그리고 감각. 감각은 뭐여야 돼? 경험이어야 돼. 동의 가능하죠? 그는 믿었대요. 세상이 뭐 해진다고? 달라진다고. 요거 무슨 표현이야? 이거예요. 이해됐죠? 그죠?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대조하라는 얘기야. 대답해. 그러면 언어 뭐야? 세모야 동그라미야? 세모여야 돼. 왜요 선생님? 뒤에 봤더니 왜 뭐가 나왔으니까요? 경험이 나왔으니까요. 됐니 얘들아? 관계를 통해서 속성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해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됐죠? 그죠? 좋아. 얘의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이것에 의해서 그가 의미한 건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은 단지 뭐일 뿐이래요? appearance일 뿐이래요. 됐니 얘들아? appearance 보는 순간 무슨 생각 들어요? 경험과 관련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는 거 맞니 얘들아? 나봐. 잘 봐야 돼. 그리고 진실한 현실은 뭐래요? 얘래요. 나봐봐. 얘는 이제부터 아이디어가 아니야. 얘는 이제부터 아이디어가 아니야. 문과라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얘들아. 우리 수없이 많은 무식한 이과들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얘들아.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아이디어라고 읽으면 안 돼. 이건 이제부터 뭐라고 읽어야 돼 얘들아? 진실한 현실이라고 읽어야 돼. 왜? 여기서 그렇게 얘기했잖아. 맞아 얘들아? 이건 아이디어 생각이 아니라고요 이건. 이건 그냥 뭐야? 진실한 현실이야. 참고로 이데아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좋아. 그러면 진실된 현실 아까 위에서 뭐였었어? 빨간색 동그라미였던 거 맞니 얘들아? 그 빨간색 동그라미는 뭐에서부터 나오기로 했었어? 이성에서부터 나오기로 했었어. 그거 하면서 쭉쭉쭉 읽어 나가셔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됐니? 쭉 읽었어. 자 봐봐. 이제 문제는 보기 1번하고 2번이야. 잘 봐. 뭘 거절한다 얘들아? 우리가 현실로 착각한 그런 허상을 거절한답니다.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받아들인답니다. 뭘요? 변하지 않는 진실을 받아들인대요. 자 봐. 우리가 현실로 착각한 거 이거 뭐야 얘들아? 외형적인 것들이었죠. 맞아요? 변하지 않는 진실 요거랑 서로 반대되는 얘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 그럼 얘를 거절하는 거랑 얘를 받아들이는 거랑 같은 말인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뭐 하셔야 돼요? 고민되는 두 개의 보기가 있다. 고민되는 두 개의 보기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된다? 두 개의 차이점을 따져본다.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누구 측 이야기고 외부를 거절한다. 이거는 뭐? 진실을 받아들인다야. 됐어? 그러면 이제부터 본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야? 얘야. 그럼 얘는 뭐냐를 고민해 보는 거야? 진실 쪽이야 아니면 외부 쪽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된다고요. 이해됐니? 왜? 우리는 보기를 통해서 기준점을 명확하게 했잖아요. 그 기준점 중심으로 얘를 바라보는 거라고요. 제 말 이해되죠? 그죠? 투 보이네 얘들아? 등을 어느 쪽으로 향하게 만드는 거야? 이쪽으로 향하게 만드는 거야. 있어. 등을 향했어. 뭐 하는 거야? 거절한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니 얘들아? 해서 정답 몇 번 할 수 있어야 된다? 1번 할 수 있어야 된다. 괜찮나요? 됐어? 오케이 좋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24번) 잠깐 볼까요? 수업 시간을 3시간 반으로 늘릴까? 볼게 힘들어? 조금만 힘내봐. 자, 봐. 우리가 뭘 보면 무서운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대요? 더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가설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답니다. 됐죠? 인과관계죠? 뭐 하면 뭐 한다? 해줘. 뭐 하면 뭐 한다? 빨리. 무서운 영화 보면 뭐 한다?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가설을 더 받아들여요.
서치해지니까 뭐뭐 같은 모르겠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돼. 됐죠? 이것에 대한 이유니까 뭐 하겠다라는 얘기야?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이것에 대한 이유는 뭐냐면 이 가설이 설명하기 때문이야. 뭐랑 뭐를? 들은 거랑 그 다음에 뭐? 느낀 거. 무서운 영화 봤으니까 느낀 게 뭐일 거야? 두려움 같은 거겠지. 공포 같은 거겠지. 그지? 그리고 들은 게 뭐야? 여기서 예시에서 보면 뭐 킥킥거리는 소리 같은 거 나오거든요. 그 소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 그리고 또한 뭐도 설명할 수 있어. 내가 느끼는 그 감정도 설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가설들을 더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답니다. 나 지금 여기다가 형광펜을 쳐놨거든요, 여러분들. 형광펜을 쳤다라는 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대입화학 문제에서 형광펜을 쳤다라는 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위의 내용과 다른 내용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나는 이 문장을 바라보면서 역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할게. 나는 이 문장을 바라보면서 역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어떤 표현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얘를 보고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나요? 위에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대답해볼까 얘들아? 위에는 어떤 상황이었어? 공포영화를 본 상황이야. 지금 여기는 무슨 상황이야? 정상적인 평범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얘를 보는 순간 공포영화 본 거랑 반대되는 상황이네. 이런 생각이 들죠. 되니?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야?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죠. 여기까지 됐죠? 그죠? 읽어볼게요. 이게 허락해 준답니다. 뭘? 충분한 증거를 찾도록. 뭐에 대한? 가설에 대한. 그러면 위에 거든 아래 거든 가설을 믿고 환경에 따라서 가설을 어떤 식으로 수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맞아? 근데 위에는 뭐였었어 얘들아? 있을 것 같지? 않은 가설을 막 믿었었고 지금 얘는 뭐야? 가설에 대해서 잘 검증 한번 해본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여기까지 됐네 얘들아? 쭉쭉쭉 읽어나가시다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쭉 읽어나가다가 뭐 하는 것은 얘들아? 무서운 영화를 보는 것은 이랬어. 그럼 또 여기에 뭐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역접이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됐죠? 그래서 무서운 영화를 보면 뾰로롱 합니다 하면서 뭘 믿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좀 그럴 것 같지 않은 것들을 자꾸 믿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반복되거든요. 문제는 뭐예요? 몇 번하고 몇 번? 1번하고 5번이죠. 맞죠? 해볼게. 무서운 영화. 촉발한다. 똑같은 거 맞죠? 그죠? 차이점 뭐야? 비이성적인 두려움이냐 아니면 뭐? 잘못된 알람이냐의 싸움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얘랑 얘 사이에서 뭘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 차이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 잘못된 알람이야? 아니면 비이성적인 두려움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됐니? 내 개인적으로는 얘들아 이 정도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알아는 둡시다. 이성적이 뭐야? 근거에 기반한 사고를 하는 거죠. 괜찮아요? 얘들아 위에서 애들이 도둑인가? 귀신인가? 라고 느꼈던 거는 아무런 근거 없는 생각이었어? 아니면 근거가 있었어? 근거가 있었어. 이해되니 얘들아? 근데 그 근거에 대한 판단이 조금 잘못됐던 거지. 이해되니 얘들아? 뭐 했던 거지? 잘못됐던 거지 근거가 없었던 건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됐죠? 조금만 더 해. 힘들어? 몇 번을 볼 거냐면 34번 한번 볼까요? 뭐부터 읽어요? 빈칸 정리부터 합니다. 빈칸 문제를 풀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빈칸 문제를 풀 겁니다. 빈칸 문제는 어떻게 풀 거야?
같은 말, 빈칸이랑 같은 말 찾기야. 다 같은 말 찾으면 되죠, 그죠?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할 거예요?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하자? 빈칸을 정리부터 하자. 빈칸 정리를 줄글로 줄줄 하자, 아니면 소재 간의 관계로 하자? 소재 간의 관계로 정리한다. 두 번째, 그리고 나서 글을 읽을 때 내가 읽고 있는 것과 뭐 사이에서의 관계? 내가 정리한 것 사이에서의 관계를 끊임없이 고민하시면서 글들을 읽어 나가셔야 된다. 근데 이걸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제발 얘를 좀 적어 놓으셔라. 되네라? 적어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 나가라. 필요하다면 글의 구조도 한번 활용해 볼 겁니다. 괜찮아요? 이거 어떻게 정리돼요? 이게 더비교급 맞아, 얘들아? 더비교급이니까 해석은 어떻게 돼요? 뭐뭐 할수록 더욱 뭐뭐 하다니까 무슨 관계로 보일 건데? 인과관계로 보일 건데, 근데 내가 오늘 시간 관계상 모든 지문들을 다 풀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앞서서 했었어야 되는 얘기를 못하고 넘어왔는데 이 얘기 하나만 합시다. 잘 봐봐, 얘들아. 앞에 문제점이 등장하고 뒤에 해결책이 등장하는 상황이라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되니? 문제점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해결책이 등장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 되니, 얘들아? 그러면 어떤 문장을 딱 봤는데 앞에 문제점을 막 이야기하고 있었어. 됐죠? 근데 어떤 문장을 딱 봤는데 이 문장의 해결책이네 라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얘들아? 어떤 표현들을 보면 이거 해결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 이런 표현들이 있을 거야. 뭐뭐 하기 위하여, 뭐 하기 위하여일까? 얘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런 거겠죠?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하나 더. 뭐뭐 해야 한다. 됐어? 뭐뭐 해야 한다 류에는 뭐도 있어? 중요하다 류도 있는 거야. 제 말 이해되죠? 그죠? 맞아?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뭐가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해결책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동의할 수 있죠, 이제? 그죠? 해봐. 한 사람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야, 얘들아? 뭐뭐 할 필요가 있다야. 됐어, 얘들아? 뭐뭐 할 필요가 있다야. 뭐 하게 되면 우리가 더 많은 가상 기술들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뭐뭐 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죠? 참고로 요거만 봐서는 얘가 해결책임을 우리는 인지할 수 없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첫 번째 문장 잠깐 가볼게. 자, 우리가 정리했어. 됐어? 정리하고 나서 지금부터 내가 읽는 모든 것들은 다 뭐와 연관시킬 거야? 내가 정리한 것과 연관시키려고 노력할 거야. 이렇게 되죠, 그죠? 나는 첫 번째 문장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 잘 보자. 우리는 뭐 하지 못해요? 환경 위기를 해결하지 못해요.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랬어. 참고로 뭐뭐 하지 않는다면 부정이죠, 그죠? cannot 부정이죠, 그죠? 이중 부정은 그냥 뭘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긍정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해됐죠? 뭐 하면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난처한 상황의 현실을 직면해야 뭐 할 수 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잠깐만, 빈칸이 뭐였어? 뭘 많이 쓰면 쓸수록이야? 가상 기술을 더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이야. 그러면 가상 기술을 사용한다가 뭐의 반대말이야? 현실을 직시한다의 반대말 아니야? 맞아? 그러면 가상 현실을 많이 쓰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네? 환경 위기가 해결되지 않겠네? 됐어? 그럼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어?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겠네. 돼? 문제는 이제 이거야, 얘들아. 1번하고 5번 한번 보자. 1번하고 5번을 보자. 자, 봐봐. Get out into real world, real nature 이렇게 나왔어. 맞아? 진정한 자연으로 나가재. 됐니, 얘들아? 뭐 하기 위하여? counteract라는 표현 보이니, 얘들아? 뭐 하라는 얘기야? 얘랑 대조하라는 얘기야.
됐어요? 5번 볼게 얘들아. 가상 경험과 뭐? 실제 활동의 균형을 맞추래. 야, 둘 다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이 두 개 이야기하고 있어. 됐어? 위에 거는 서로 무슨 관계? 대조관계. 이거는 무슨 관계? 서로 균형 좀 잘 맞춰. 너 이것만 많이 했지? 하지 말고 야, 요거랑 균형 좀 맞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어? 이거는 뭐야?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 라는 이야기야. 이해되셨어요? 됐죠? 기준점을 잡고 그걸 중심으로 어떤 말이 맞지? 올라가는 거다. 됐니 얘들아? 가상현실이 있으면 우리는 뭘 하지 못해 결국?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제 말 이해됐죠? 따라서 정답 몇 번 돼야 된다? 1번 돼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말은 뭐가 더 예뻐? 얘가 더 예쁘지. 균형 잡자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일로 간다고요. 제 말 이해되죠 지금?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이 좀 뭐 여기저기 좀 많은데 얘들아 제발 복습 좀 많이 하시고 사실 이제 몇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차마 다 못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오늘 배웠던 것들 안에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니까 나머지 문제들도 좀 풀어보시면서 오늘 배웠던 것들을 자꾸 상기시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됐죠? 얘들아 오늘 단어 며칠부터 며칠 외웠니? 오늘 단어가 21에서 25까지 외웠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26부터 30까지 파생어 포함해서 다 외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 많으셨어요. 아, 니네 오늘 숙제 거뒀어야 되는데.